책을 펼쳤어요. 분명히 읽고 싶어서 펼쳤는데 세 줄을 넘기지 못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또 세 줄, 또 처음. 그런데 이상한 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전엔 이런 책 1시간에 훌훌 읽었는데 형광펜도 치고 밑줄도 그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거울을 보듯 책을 보는데 낯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 말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했을 거예요. 오늘은 그 마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의 중에 아니면 대화 중에 분명히 듣고 있었는데 방금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요. 그 말을 하면서 조금 민망했을 거예요. 전에는 한 번에 알아들었는데 메모 안 해도 다 기억했는데 그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그래요. 뭔가 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서니까 내가 왜 여기 왔더라? 잠깐 멈추고 서 있는 거예요. 텅 빈 방 한가운데서.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느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셨죠?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 같은 그 묘한 불안감.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내가 늙어가는 건가? 그 생각이 뒤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을 떠올려봐요. 30대, 40대에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줄줄이 있었어요. 애들 학교 보내야 하고, 출근해야 하고, 보고서 마감 있고, 저녁엔 회식 있고, 그 바쁜 와중에도 머릿속이 팽팽하게 돌아갔어요. 그 팽팽함이 어느 날부터 느슨해졌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갈 길 갔고, 직장도 마무리됐거나 마무리가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팽팽했다가 갑자기 느슨해지니까 머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오래 달리다 멈춘 사람이 처음엔 걷는 것조차 어색한 것처럼요. 서운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겁니다. 분주했던 삶의 리듬에 너무 익숙해서 조용해진 지금을 머리가 아직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언더로드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뇌가 써야 할 만큼 쓰이지 않아서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라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뇌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들리죠? 쉬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쉬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뇌도 근육이랑 비슷해요. 안 쓰면 굳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게 티가 나기 시작하는 게 보통 50대 이후예요. 실제로 2021년 하버드 연구에서도 이게 확인됐어요. 치매가 아니라 역할이 줄고 뇌가 덜 쓰이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 뇌가 게을러진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바뀐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동안 바쁘게 달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시간이 생겼을 때 분명히 여유가 생겼는데 왜 오히려 머리가 더 안 돌아가지 싶었어요. 그때 이걸 알고 나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당신도 이걸 알고 나면 그 답답함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잠깐, 여기서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올 줄,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부모님한테 들은 적도 없잖아요. 50대가 되면 집중력이 이렇게 변하고 뇌가 이렇게 반응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냥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을 혼자 버텨온 거예요. 그런데 역할 변화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몸도 함께 달라지고 있어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50대 이후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도파민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뇌에게 집중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에요. 그게 줄어들면 집중하려고 해도 뇌가 예전처럼 빨리 켜지지 않아요. 스위치를 눌렀는데
불이 한 박자 늦게 들어오는 것처럼요. 실제로 도파민은 10년마다 조금씩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예전만큼 빠릿빠릿하게 안 된다면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뇌의 화학적 변화예요. 그리고 수면도 빼놓을 수 없어요. 50대 이후엔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깊이 자는 시간이 줄어요. 새벽에 한두 번 깨는 게 잦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아지잖아요.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잠은 잤는데. 그 말 해보셨죠? 잠을 잔 게 아니라 잠을 지나온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만 떠다녔던 거예요. 그러면 뇌는 회복을 못해요. 집중력은 자는 동안 충전되거든요. 충전이 덜 됐으니 당연히 낮에 빨리 방전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게요. 오래된 라디오 아시죠?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잘 들리는 그 라디오. 젊었을 땐 주파수가 딱 맞았어요. 잡음 없이 선명하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이얼이 조금씩 미끄러져요. 원래 자리에서 살짝 벗어나요. 그러면 소리가 약해지고 잡음이 섞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겨우 들려요. 당신 뇌가 지금 그 상태예요. 주파수가 조금 벗어난 거예요. 고장난 게 아니에요. 다시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게 단순히 책을 못 읽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자존감에 닿거든요. 오래 일하면서, 오래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팀을 이끌었거나 가정을 지켜왔거나 뭔가를 해내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책 3줄을 못 넘기고 방에 들어와서 멈추고 대화 중에 딴 생각이 가고 내가 이제 다 됐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은 지웠는데 마음은 지워지지 않아요. 자식한테도 말 못해요. 말하면 걱정시킬 것 같고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 같고 친구한테도 선뜻 꺼내기 어렵고 그냥 혼자 조용히 그 불안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 마음이 참 낯설었어요. 이게 나이 드는 건지 내가 변한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그 경계가 너무 흐릿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어요. 당신도 그랬을 것 같아요. 혼자 안고 있는 게 사실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건 집중이 안 될수록 자꾸 스마트폰을 들게 돼요. 짧은 영상 보고 카카오톡 확인하고 또 짧은 영상 보고 그러면 더 안 돼요. 왜냐면 짧은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조금만 지루해도 바로 딴 데로 가요. 근데 그것도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습관이 뇌를 더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건 조용히 알고 계셔도 좋아요. 그런데요, 뇌는요, 나이가 들어도 변해요. 좋은 방향으로 돼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는 어느 나이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켜질 수 있어요. 실제로 60대, 70대에도 반복적인 작은 자극으로 집중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연구가 있어요. 너무 늦은 게 아니에요. 텃밭에 물 주는 것처럼요. 오래 방치된 밭이라도 물을 주기 시작하면 천천히 조용히 다시 살아나요. 드라마틱하게 하루아침엔 아니지만 꾸준히 물을 주면 어느 날 문득 싹이 올라와 있어요. 당신 뇌도 그래요. 지금 당장 확 달라지진 않아도 조금씩 건드려주면 서서히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해요. 오늘 읽다 멈춘 그 책, 내일 딱 한 페이지만 다시 펼쳐보세요. 다 읽으려 하지 말고 한 페이지만. 그리고 읽은 내용 중에 마음에 걸리는 문장 하나를 아무 노트에나 손으로 써보세요. 타이핑 말고 손으로요. 손으로 쓸 때 뇌는 더 오래 기억해요. 더 깊이 새겨요. 그 한 페이지가, 그 한 문장이 뇌에게 나 아직 여기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요. 집중력이 떨어진 건 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외로움도 뇌를 흐릿하게 만들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지고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지고 명절에 먼저 전화하기가 머뭇거려지는 그 시간들이 뇌에도 영향을 줘요. 실제로 외로움이 길어지면 인지 기능이 더 빨리 흐릿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게 뇌 건강에도 좋은 일이에요. 오늘 딱 한 사람에게 짧은 안부 하나 보내보세요. 잘 지내지? 그 한마디가 당신 뇌에도 받는 사람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돼요.
다시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책을 펼쳤어요. 세 줄을 읽었어요. 이번엔 억지로 계속 읽으려 하지 말고 잠깐 멈춰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뇌가 지금 잠깐 낯선 거야. 고장난 게 아니야. 조금씩 다시 건드려주면 돼. 그 한 페이지, 그 한 문장, 그 한마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아주 긴 시간을 달려온 사람이에요. 팽팽하게, 빡빡하게,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뇌가 잠깐 쉬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당신은 그 순간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켜려 하지 말고 조용히 한 페이지씩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다시 조용히 켜질 거예요.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저는 알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